안녕하세요. 치료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입니다. 발이 불편하신 분들, 발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혼자서 하거나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시기 힘드시죠? 이번 영상은 스페셜 에디션으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운동 부분만 특별히 모았습니다.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또 평발이 있거나 발목을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되는 운동들이니까 생각날 때마다 틀어놓고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은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시고요.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내듯이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주고 위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종아리가 쫙 늘어나는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발바닥이 늘어나고 발가락이 꺾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밀고 당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종아리 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꺾은 거를 유지하면서 이 손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두껍고 빳빳한 조직이 하나 만져질 겁니다. 힘줄 같은 조직,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을 꺾은 걸 유지한 상태에서 이 팽팽해진 족저근막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쭉쭉 뒤쪽에서 앞쪽으로 쭉쭉 문질러 줍니다. 두 번째 손가락 옆면을 이용해서 쭉쭉 하셔도 되고요. 주먹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엄지 발가락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스트레칭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풀린 상태로 이렇게 해주면 이건 마사지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스트레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TV를 보실 때나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하실 때, 짬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딱 붙인 상태로 엉덩이를 앞으로 쑥 밀어줍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로 앉듯이 뒤로 살짝 눌러주시면 또 다른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다리를 바꿔서도 해주시고 한 번 하실 때 15초 이상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는 무릎 위에서부터 일어나는 장단지근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는 가자미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자세를 보여주신 모델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아주 좋은 스트레칭 방법으로 사람 이름을 따서 알프레드손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계단이나 이런 발판 위에 올라서서 넘어지지 않게 앞에 벽이나 난간을 살짝 잡고 두 발로 까치발하듯이 뒤꿈치를 끝까지 들어 올립니다. 한 발을 떼고 다른 한 발로만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15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립니다. 종아리에 힘을 쫙 빼고 모든 체중이 발 뒤꿈치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뒤꿈치뼈를 가장 낮은 위치까지 천천히 내려보세요. 올라갈 때는 두 발로 빨리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발을 바꿔서 다른 발로 천천히 내립니다. 빨리 내리면 안 되고 종아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처음 며칠은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뻐근하게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참을 만한 통증이면 며칠 뒤에 없어지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혹시 하시다가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중단하시고 며칠 쉬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해보세요. 무릎을 쫙 편 상태로 15번씩 총 3세트를 하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15번씩 3세트를 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3개월을 꾸준히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서도 유연해져서 아킬레스건염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운동을 하기 전에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운동을 왜 하는지를 알고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서 변형이 생기면 휘는 쪽에 있는 인대를 비롯한 연부 조직에 구축이 옵니다. 한번 구축이 오면
다 굳어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구축이 생기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먼저 발가락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무밴드 같은 걸 양쪽 엄지발가락에 걸고 자연스럽게 두 발을 쫙 벌려줍니다.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굳어져 있던 인대, 관절막을 스트레칭하고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까지 걸고도 하시고 이렇게 세 번째 발가락까지도 쫙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바닥 내재근들을 복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발바닥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방법을 숙지하시고 잘 되시면 일어선 자세에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먼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고정하고 발의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고정합니다. 발 뒤꿈치와 앞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발을 이렇게 수축시켜 보세요. 발바닥에 힘을 줘서 발바닥을 이렇게 쥐어 짜는 겁니다. 자, 발 뒤꿈치와 앞꿈치가 바닥에 딱 닿은 상태에서 앞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수축시켜 보세요. 발바닥의 근육만 이용해서 발을 수축시켜 보세요. 발을 쥐어 짜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발의 아치가 조금 위로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발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발가락을 구부리시면 발가락을 구부리기 위한 외재근들이 작동을 하는데 이 외재근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재근이 충분히 운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가락을 구부리지 않도록 쫙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재근만 이용해서 발을 오므려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발이 전체적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발이 약간 작아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hort foot exercise라고 합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발이 약간 작아집니다. 어떻게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이게 처음에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들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연습해서 방법을 터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 횟수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 세트에 10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세트씩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제일 효과적인 것은 근육이 뻐근해질 때까지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5번 정도 더 쥐어짜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잘 안 쓰는 근육이라 하시다가 쥐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발바닥이 시원하게 늘어나도록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지압하듯이 마사지도 해주세요. 발가락 벌리기 운동입니다. 모든 발가락 사이사이를 쫙 늘어나게 시원하게 벌려주시는 운동입니다. 뒤꿈치와 앞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발가락 올리고 벌리고 새끼를 내리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5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다시 올리고 쫙 벌리고 새끼발가락 내리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이 운동은 두 발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소파에 앉아 계실 때나 TV 보실 때나 또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날 때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발에는 발가락을 오므리는 근육과 벌리는 근육이 있는데 보통 신발 안에서 발가락은 항상 오므린 채로 있게 되고 일상생활 중에 발가락 벌리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벌리는 근육이 퇴화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벌리는 근육이 약해지면 무죄반증이 더 심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